교수 설계란 교육에 관련된 요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즉 교수 체제의 전 과정을 계획, 개발하기 위한 체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체계적 접근과 체제적 접근이 있는데요.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체계적 접근이란 미리 정해진 절차나 단계에 따라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업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고, 체제적 접근은 교수 설계자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토대로 상황적인 특성에 부응하도록 융통성 있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술적 이론과 처방적 이론. 서술적 이론은 학습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즉, 조건과 방법을 독립 변인으로, 결과를 종속 변인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교수 방법이 B라는 조건하에서 시행되면 결과는 C이다 라고 기술했다면 이는 서술적인 기술이 됩니다. 처방적 이론은 교수 방법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즉, 서술적 지식을 이용하여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방법을 처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조건 하에서 C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A라는 교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면 이는 처방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주의 교수 설계와 구성주의 교수 설계를 보겠는데요. 객관주의는 체계적 접근과 유사합니다. 즉, 교수 목표 및 과제의 구체적인 분석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교수 전략을 고안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구성주의 교수 설계는 체제적 접근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현실과 유사한 환경과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학습자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해 개인적 의미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교수의 변인에는 독립 변인인 교수 조건, 종속 변인인 교수 결과, 그리고 매개 변인인 교수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 조건에는 교과 내용의 특성과 교수 목적, 시간, 기재, 교수 자료, 재정, 자원 등의 제한점, 학습자의 지적, 정의적 특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교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교과 내용의 특성과 교수 목적에 영향을 주는 교수 방법으로 조직 전략이 있는데 여기는 미시적 전략과 거시적 전략이 있습니다. 제한점과 관련된 교수 방법에는 관리 전략이 있고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교수 방법에는 전달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 방법들은 교수 결과, 수업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수 설계 모형을 보겠는데요. 저희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만 보겠습니다. 교수 체제 설계 ISD 모형과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보겠는데요. ISD 모형은 에드 모형과 완전히 똑같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를 거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 학습자, 환경, 과제를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요구는 학습자가 학습 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를 명세화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 전략 및 교수 매체를 선정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 자료를 제작하고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형성평가는 학습 중간중간에 실시하는 평가가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 사용되기 전에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를 수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관리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의 효과성,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괄평가를 실시합니다.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은 총 10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교수 목적, 목표의 확인 단계에서는 수업이 완결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학습자들이 할 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수업 요구를 진단합니다. 수업 요구는 5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요구란 현 상황과 그와 관련된 규범과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이 규범에는 전문가가 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 포함됩니다. 표출된 요구는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습득하기 위하여 시간과 금전을 기꺼이 소비하겠다는 개개인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지된 요구란 표출된 요구 형태로 요구를 진술하지 않은 학습자에게서 감지된 요구를 말하는데요. 시간과 금전을 투입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없는 학습자가 경험한 결핍 상태나 손실 상태, 그리고 격차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비교된 요구란 특정 학습자가 제공받은 것과 다른 학습자에게 제공된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확인됩니다. 미래에 예견된 요구란 조만간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확인될 것으로 예견되는 요구들을 말합니다. 교수 분석 단계에서는 교수 목표가 정해진 뒤에 그 목표의 유형을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하위 기능을 분석하고 그 기능들이 어떤 절차로 학습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결과물은 하위 기능들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차트나 도식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목표를 분석하고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자와 환경을 분석하는데요. 학습자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이 기능을 배우게 될 맥락, 상황, 환경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 성취 목표의 준수 단계에서 교사는 가르칠 교과의 내용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도록 목표를 최대한 명세화합니다. 다섯 번째, 준거 지향 검사 문항의 개발 단계에서는 설정하고 진술한 목표를 기초로 하여 학습자들이 성취하여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측정, 검사하는 평가 문항을 작성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검사 문항의 유형이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의 유형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명세화된 각 목표에 맞는 문제 유형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수 전략의 개발 단계에서는 앞 단계들에 기초하여 교수 학습 행위에서 사용할 전략을 확인하고 개발합니다. 일곱 번째,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단계에서는 학습자 매뉴얼, 교수 학습 자료, 매체, 각종 검사, 교사용 안내서 등을 개발하거나 선정합니다. 여덟 번째, 형성평가의 설계 및 수행 단계란 교수 프로그램의 초고 개발이 완성되면 수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일련의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며 학습자 개인별 평가, 즉 1:1 평가, 소집단 평가 및 현장 평가 등 세 가지 유형의 형성평가가 실시됩니다. 아홉 번째 단계에서는 형성평가에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업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열 번째 총괄평가 단계에서는 수업의 효능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육공학의 기초. 교육공학은 시각교육기,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 통신을 통해 발전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공학, 교수공학의 정의는 학습을 위한 과정과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데요. 교육공학에는 다음의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설계, 평가, 관리, 활용, 개발. 이 중 관리와 개발 영역은 외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설계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ISD 모형과 딕카케리 모형이 있으며 활용 영역은 지금부터 할 어슈얼 모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 매체를 선정할 때에는 학습자의 특성, 학습 과정의 특성, 수업 사태, 취급 방법이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일리의 어슈어 모형은 수업 매체와 자료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 분석. 먼저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 즉 연령, 학력, 지위, 문화,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을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출발점 능력, 즉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유형을 파악한다는데요. 학습 유형이란 학습자가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지각, 상호작용,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심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제시합니다. 목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도착점 행동에 관한 것 위주로 명시해야 하며 다음에 4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학습 대상자, audience, 행동, behavior, 학습의 조건, condition, 평가 수준, degree. 앞글자만 따서 ABCD를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수 매체와 자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마땅한 자료가 없다면 직접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한 교수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직접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환경을 정비하고 학생들에게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학습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친 후 자료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퀴즈, 토익, 연습 문제 등을 통해 학습자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여섯 번째 평가와 수정 단계에서는 학습자 성취도 평가, 매체와 방법에 대한 평가,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불만스러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교육과 뉴미디어 파트는 생략하겠습니다.